국제 스포츠 경기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70살 노인. 하지만 그는 젊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늘 구석으로 밀려나고 힘든 자빌만 떠맡으며 천대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하찮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 찾아온 대형 안전사고 앞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 개막을 앞둔 날, 봉사자들은 경기장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화사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안내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남겼다. 조직위 관계자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젊은 봉사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김도윤은 등 뒤로 묵직한 쓰레기 봉투를 메고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휴지와 물기를 닦아내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는 작은 빗자루와 걸레를 손에 든 채 구부정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땀은 이마에서부터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렸지만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더럽혀진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세제를 문지른 손등은 붉게 갈라져 있었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봉사총괄팀장 박진우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선생님은 이런 자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중요한 안내나 통역은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죠. 그 말에 옆에 있던 젊은 봉사자 몇 명이 피식 웃으며 서로 눈을 주고받았다. 도윤은 허리를 곧게 펴고 박진우 쪽을 바라보았으나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고 다시 묵묵히 바닥을 닦았지만 걸레를 잡은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속에서 새어나온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주름 깊은 이마에는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도윤은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처리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봉사자들이 박수와 환영을 받는 동안 그는 경기장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몰래 허리를 움켜쥐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자리로 향했다. 아무도 그의 수고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경기장 공기는 젊은 봉사자들만의 활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도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 아침, 봉사자들은 경기장 정문 앞에서 나란히 줄을 서 환영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젊은 봉사자들은 알록달록한 유니폼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직위 홍보팀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고 SNS 업로드를 위해 연신 웃음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도윤에게는 전혀 다른 지시가 내려왔다. 그는 경기장 뒷문 근처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좁은 통로로 향해야 했다. 박진우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불렀다. 말끝은 공손한 듯 했으나 억지로 미소 지은 입꼬리에는 뚜렷한 차별심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그 말에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준비된 상자를 들고 묵묵히 이동했다. 상자 안에는 무거운 음료수 병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목이 뻐근하게 당겼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유니폼을 적셔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정문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환한 웃음으로 입장객을 맞이하며 박수 소리를 받았다. 도윤은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에는 벌써 어제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청소도구와 걸레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내려놓은 뒤 허리를 곧게 펴려 했으나 근육이 뻐근하게 뭉쳐 움직임이 둔해졌다. 도윤은 무거운 호흡을 내뱉으며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묵묵히 봉사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통로가 훗날 그의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며칠 뒤 경기장은 더욱 붐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입장하면서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도윤에게 돌아온 임무는 변함없었다.
이번에는 관중석 뒤편 쓰레기 수거와 물품 운반이었다. 손수레에 종이컵과 빈 병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묵묵히 밀어 나르며 관중들 사이를 오갔다. 젊은 봉사자들은 앞줄에서 외국 손님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사진을 찍었고 도유는 그 뒤에서 땀에 젖은 셔츠로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박진우는 일부러 도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또다시 비아냥거렸다. 선생님, 이런 무거운 일도 괜찮으시겠죠? 힘드시면 말씀하셔야 하는데 말이 없으시네요.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노인을 시험하려는 냉소가 묻어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손수레를 끌어나갔다. 두 팔의 힘줄이 뚜렷하게 솟아올랐고 바퀴가 바닥 돌틈에 걸릴 때마다 손목에 통증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관중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런 분은 그냥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은 곧바로 옆자리 사람들의 웃음으로 이어졌다. 도유는 숨을 고르며 다시 손수레를 밀었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의 어깨는 고단함을 감추려 애쓰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쓰레기를 쓸어 담는 동안 손끝의 동작은 더욱 정갈해졌다. 그에게 봉사는 단순한 자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라는 듯 보였다. 그날 저녁 쓰레기를 다 옮기고 빈 관중석을 돌아보던 도유는 의자 위에 남겨진 외국인 관람객의 노트와 가방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들고 안내소로 향했다. 가방 안쪽에서 보인 외국어 메모와 이름표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접수대에 맡기고 자리를 떴다. 그가 보지 못한 사이 노트를 잃어버린 외국 관람객은 당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훗날 그에게 예기치 못한 기회를 열어줄 단서가 되었다. 경기 일정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도유는 점점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경기장 한쪽 창고에서 음료와 물품을 정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창고 안은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흩날렸다. 도유는 무거운 상자를 들어 선반 위에 올려두며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닦았다. 팔뚝의 근육은 긴장으로 단단히 뻣뻣했고 허리에서는 뻐근한 통증이 몰려왔다. 박진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실상 그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도유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대꾸하지 않았다. 창고 문이 닫히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선반 위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듯 낡은 국제경기 기념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도유는 상자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손을 뻗어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수십 년 전 국제의료봉사단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서 있던 자리, 그 옆에는 외국인 동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도윤의 시선이 잠시 사진 위에 머물렀고 주름진 손가락이 액자의 금이 간 틀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순간 창고 밖에서 환호성과 함께 관중들의 함성이 크게 터져나왔다. 젊은 봉사자들이 밖에서 활기차게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나 창고 안은 적막했고 도윤은 혼자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삼켰다. 그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묵묵히 상자를 정리했다. 밖에서는 박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고 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 이틀째 본격적인 예선 경기가 시작되면서 경기장은 전 세계 언어가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각국 선수단이 출전 순서를 맞추느라 통역을 찾았지만 젊은 봉사자들은 영어 외 언어에는 서툴렀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 있게 나서며 카메라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김도윤은 여전히 구석에 배치되어 선수들의 짐을 나르고 음료를 채워 넣는 일을 맡았다. 이서현이 외국인 코치와 의사소통에 애를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코치가 다급하게 독일어로 선수의 컨디션을 설명했지만 서현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다. 박진우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역이 따로 올 겁니다. 그의 말은 문제 해결보다는 체면 유지에 가까웠다. 도유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생수 박스를 내려놓았다. 그의 입술이 아주 짧게 움직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다시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그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신만의 호흡으로 독일어 단어를 되뇌었다. 젊은 봉사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선수단은 답답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관중석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외국인 관람객이 어제 잃어버린 노트를 찾으며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관중과 봉사자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사이 도유는 멀리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어제 자신이 발견해 접수대에 맡긴 바로 그 노트였다. 그는 조용히 물품 보관소로 걸음을 옮겼다. 잠시 뒤 직원이 노트를 전달하자 외국인 관람객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단케, 빌클리 단케. 주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눈만 마주쳤다. 도유는 아무 말 없이 물품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고개를 갸웃거릴 때 도윤의 입술은 소리 없는 발음으로 같은 단어를 따라 하고 있었다. 예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 일정이 시작된 날 경기장은 관중과 선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고 봉사자들은 긴장한 채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김도윤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남아 물품 정리와 뒤처리만 맡고 있었다. 관중석 근처에서는 영어 담당 봉사자 이서현이 외국 선수단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스페인어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현은 당황해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깐만요.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선수단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 모습을 본 박진우는 서현 옆에 서서 허리를 곧게 세웠다. 괜찮습니다. 곧 통역 인력이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말은 무책임했고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멀리서 상자를 정리하던 도윤의 귀에는 스페인어 단어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상자를 쥔 손가락 관절이 흰빛으로 도드라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다시 들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잠시 후 관중석 반대편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 무리의 외국 선수들이 충돌하며 쓰러졌고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곧장 의료지원 요청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졌다. 젊은 봉사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했고 박진우의 얼굴에도 긴장이 번졌다.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시선은 쓰러진 선수들과 다급히 달려가는 코치진, 그리고 허둥대는 봉사자들을 번갈아 따라갔다. 주름진 손등 위로 혈관이 도드라지며 미묘하게 떨림이 일었다. 아직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곧 이 경기장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경기장 내 의료진 호출이 반복되었지만 통역 부재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쓰러진 선수들 주변에 각국 코치와 스태프들이 몰려들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소리쳤다. 영어로만 대응하던 젊은 봉사자들은 그들의 격앙된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만 허둥댔다. 이서현은 손에 땀을 쥔 채 선수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플리즈 캄 다운 웨이러 모먼트.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퍼졌고 선수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들 것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박진우조차 얼굴이 창백해져 의료팀이 곧 도착한다며 조금만 기다리자고 외쳤지만 외국어의 장벽은 현장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상자를 옮기던 김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쓰러진 선수들의 절박한 신음을 들은 그의 귀가 미묘하게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내려놓고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닦아냈다.
주름진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 보였고 그의 시선은 이미 혼란스러운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주변의 봉사자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했다. 관중석에서는 왜 아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는 항에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현장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선수단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도유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대 뒤편에 숨어있던 노인이 경기장 한가운데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곧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윤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주변의 몇몇 관중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노인이 왜 갑자기 경기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봉사자들은 처음엔 그의 행동을 무시했지만 곧 그가 쓰러진 선수들 곁으로 향하자 눈이 커졌다. 도유는 선수 옆에 무릎을 꿇고 빠른 손놀림으로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손끝은 숙련된 듯 정확히 부상 부위를 짚었고 곧 이어지는 스페인어와 독일어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다. 레스피라 프로푼도. 카인의 베베공 루이 블라이벤. 외국인 코치들은 순간 눈빛을 바꾸며 그의 말을 따라 행동했다. 옆에서 우왕좌왕하던 이서현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저씨, 그 언어들 다 하시는 거예요? 도유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그에게 들 것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이서현은 당황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지금까지 하찮게만 여겨졌던 노인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언어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치들은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고 도유는 거침없이 4개 언어를 바꿔가며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박진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봉사자들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다. 선수들은 점차 호흡을 안정시키기 시작했고 긴장된 공기는 서서히 풀려갔다. 그러나 아직 긴급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다. 의료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도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노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만 집중되고 있었다. 의료팀이 경기장에 도착하자 현장은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료팀 단장이 쓰러진 선수들을 확인하던 도중 김도윤을 바라보며 놀란 듯 멈췄다. 설마 김도윤 박사님? 단장의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국제의료봉사단 최장수 40년을 하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고도 여기서 봉사하시는군요. 봉사자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저 허드렛일만 하던 노인이 국제의료봉사단에서 40년간 활동했던 그 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외국인 코치들은 연이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악수를 청했다. 각국 언어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도윤은 능숙하게 받아주며 필요한 조치를 끝맺었다. 그제서야 박진우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냉소로 가득 차 있었고 봉사자들마저 박진우를 곱지 않게 쳐다보았다. 이서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동안 그런 분을 청소랑 자빌만 시킨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떨렸다. 주변 봉사자들도 서로 얼굴을 피하며 움찔거렸다. 박진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다. 아니 나이도 있으시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거였지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내 당황으로 굳어졌다. 코치들과 의료팀, 관중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박진우를 압박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도윤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의료팀에 인계한 뒤 조용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경기장은 이제 그를 향한 존경의 눈빛으로 가득했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경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의료팀이 부상 선수들을 옮겨가자 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김도윤에게 쏠려 있었다. 그동안 허드렛일만 맞던 노인이 사실은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살려온 국제의료봉사단 출신 의사라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점점 더 큰 파도처럼 번져가며 경기장 전체를 채웠다. 외국인 선수들과 코치들은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젊은 봉사자들 또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여전히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비추자 그는 점점 작아지는 몸짓으로 뒤로 물러났다. 결국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어야 했다. 도윤은 관중석의 환호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이서현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봉사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지. 그 말은 마치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한 듯 울림을 남겼다. 이서현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주변의 봉사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장에는 여전히 환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장 뚜렷하게 울려 퍼진 것은 노인의 짧은 한마디였다. 그날의 사건은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고 누가 진정한 주인공인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김도윤은 끝까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봉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진심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에서 겉모습만 보고 무시되던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